수능도 끝났으니 이제 뭐함? 당연히 웹툰 정주행 달려야 합니다. 기연을 얻어 선인이 된 호랑이 상군과 그를 사모하는 평범하지 않는 소녀의 이야기 낭성기환담 소개하겠습니다. 상군을 토벌하기 위해 산을 올라온 사냥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상군에게 죽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상군에게 제물로 바칠 아이를 선정하여 상군이 있는 동굴에 갖다 바칩니다. 동굴 앞에 버려진 초아는 상군에게 시집가는 걸로 알고 있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상군은 관심 없다며 호통치는데 초아는 무서운 낭군의 모습에 벌벌 떨어 울고 맙니다. 초아의 우는 소리가 싫던 상군은 울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자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달래졌습니다. 그녀를 곁에 두기 싫었던 상군은 산삼 몇 뿌리를 주며 다른 마을에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싫었던 초아에게 산삼을 팔아 혼수를 마련하고 오라고 속였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초아는 산삼을 팔려고 했으나 김부자의 이기적인 욕심에 걸려들어 몽둥이로 맞고 산삼까지 뺏기게 됩니다. 다친 심신을 이끌고 상군이 있던 장소로 간 초아, 아무도 없어 실망하려던 때 창기들이 그녀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상군이 나타나 창기를 물리치고 그녀를 때린 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과연 상군과 초아는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 웹툰 상군과는 설정과 내용이 다르지만 특유의 재미를 놓치지 않는 작품입니다. 기연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주인공, 그 과정에서 강한 적을 만나면서 극복하는 재미, 또한 아닌 척하면서 주위를 신경 쓰는 모습까지 여러모로 재미와 매력이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사파에서 수장이었던 내가 무당에서 도사가 된 이야기, 무당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세월 앞에 무너져 죽기 직전이었던 사파의 수장 형념무강,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었으나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저승사자까지 나타났으니 죽음에 대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령무강을 살리기 위해 불로초를 찾은 천우명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뻔했습니다. 천우명이 주인공을 위해 불로초를 짜냈지만 그가 죽길 바라는 사람들이 막아내는 진풍경을 보여줍니다. 한편 저승사자는 죽은 걸 확인하고 영혼을 데리고 가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형령무강은 잘됐다며 악으로 깡으로 자신의 몸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땐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사대전에서 무너뜨린 무당의 고와 진무로 영원히 전생한 후였습니다. 진무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으며 도사들의 손에 의해 치료받게 됩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무당의 1대 제자 진무로 환생하게 된 형령무강, 원래 몸 주인의 스승을 뒷바라지하며 무당의 제자로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진무는 무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제자가 돼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망나니 특유의 성격과 먼 치킨의 조합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답답할 구석 없이 매끄러운 진행과 성격에 망나니 특유의 자기만의 길,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얼어붙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채광을 뛰어넘는 전직 최강의 이야기, 얼어붙은 플레이어의 기환 소개하겠습니다. 남극에 위치한 최후의 던전 여왕의 둥지, 그곳을 공략하기 위해 5명의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서리 여왕을 처단하기 위해 던전을 공략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봉착하게 됩니다.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기에 동료들은 어둑선이 서준호를 믿고 등을 맡겼습니다. 동료의 마음에 보답하자 준호는 서리 여왕과 수많은 난투 끝에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리 여왕을 처치하자 그녀의 핵이 준호에게 흡수되면서 동료와 같이 얼음동상이 됩니다. 2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얼음동상이었던 준호가 서리 여왕 핵을 완전히 흡수하여 깨어나게 됩니다. 준호는 오랜 시간 얼어있던 탓에 몸이 약해져 입원하였는데 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나눠서 2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3층을 가기 위한 재료를 알게 됩니다. 서리 여왕 핵을 본인이 흡수한 것을 비밀로 한 채 음료가 보관된 박물관으로 간 준호, 술과 함께 그들을 기리며 먼지를 털어내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료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해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어둑선이가 아닌 플레이어로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 무기를 화려하고 정확하게 다루는 모습에 심사위원들은 반했지만 조작된 프로필로 인해 다들 꺼리게 됩니다. 과연 준호는 먼 치킨으로 더 높이 성장하여 얼어붙은 동료를 구출해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거 없이 믿고 달려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야기 자체 흐름이 막 복잡하지 않고 눈에 보일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재미를 잘 잡아내서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될 정도의 매력이 충분했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험을 떠난 왕족 소녀의 이야기, 아이레 소개하겠습니다. 왕국의 수많은 형제 중 유일한 왕녀 엘다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남몰래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계획이란 바로 아이레로서 종자와 함께 여왕이 남긴 신의 보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엘다의 동생이 갈 예정이었지만 그녀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왕과 일원들은 하나같이 놀랍니다. 이미 손을 들어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엘다는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아이레로서 함께할 종자는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그 종자는 바로 검토왕 베라였습니다. 실력은 이미 검증된 인물이었으며 엘다가 은연중에 마음에 둔 인물이었으니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다의 계획대로 진행된 결과 베라는 친구들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여행에 종마로서 동참하게 됩니다. 과연 엘다와 베라는 모험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판타지 느낌이 강하지만 재미를 놓치지 않는 좋은 작품입니다. 정석적인 판타지의 과정과 이야기 흐름 등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느낄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몰입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무공에 미친 광마 점소의 화려한 깽판 이야기, 광마의 길 소개하겠습니다. 마귀에서 천옥을 훔쳐 도망치는 광마이자 하지만 추적의 끝이 있듯 벼랑 끝에 몰려 목숨이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자는 그가 싫어하는 교주한테 천옥을 넘기기 싫어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걸 본 추적대장은 지칠 대로 지친 이자와 싸우게 됐고 이자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지만 정체불명의 공간 속에서 어느 한 노인을 만나는데요. 노인은 그를 가뿐히 뛰어넘는 곳으로 천옥을 비롯한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노인은 대답이 마음에 들은 나머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자아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과거 객잔에서 지내던 점소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이자아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 밖을 나섰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신이 배웠던 무공을 금방 습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바로 일양형으로 나간 이자아는 자신에게 퍼진 악소문의 원형 메아루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교육을 시전하여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그의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과연 이자아는 광마로서 피가 가득한 과거의 길을 따라가게 될까요? 목 막힐 일 없는 사이다 덩어리 속에서 중간중간 웃게 만드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광마라는 칭호답게 주인공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보여줘서 보는 내내 지루함을 찾아볼 수 없어 좋았습니다. 웹툰을 비웃던 내가 웹툰 세계에서 소년 만화 주인공이 된 이야기 플레이어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하나 없는 허설진, 등굣길 버스 안에서 웹툰을 보고 뻔한 전개와 패턴에 악플을 다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친구들이 웹툰에 관해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끼어들게 되는데 쥐구멍이 필요할 정도의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화장실에서 뒷담화를 듣게 되면서 굴욕과 망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자기가 욕한 웹툰 속 세계로 들어갔는데요. 세계관 최강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의 설지는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는 걸 멈추지 않은 설진, 그녀가 내뿜는 기술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어차피 꿈이라는 생각에 공격했는데 낙인의 일격에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설진은 신의 선택을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은 그에게 제안합니다. 플레이어가 되라고.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설진은 신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맨몸으로 갈 뻔했던 설진에게 신은 에고 웨폰 엑스칼리버 한 자루를 쥐어주고서 약탈길드 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과연 평범한 학생이었던 설진은 엑스칼리버 한 자루로 세계를 평정할 수 있을까요? 소년 만화의 느낌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소년 만화 특유의 두근거림과 낭만,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기대감, 매력적인 디자인의 여주인공까지 이 모든 게 잘 어우러져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빠.